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지 눕힘 정도에 따라 나무의 수세와 결실이 어떻게 다른가를 리코메 법칙을 통해 알아보고, 과정별로 적절한 가지 눕힘 각도는 어느 정도인가와 단감나무의 가지 눕힘 각도에 따른 신초 성장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열매 맺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예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메 법칙이란 가지 눕힘 정도에 따라 수세와 착과량이 다르다. 나무의 수세는 가지를 세울수록 세력이 강하고 가지를 눕힐수록 세력이 약하며, 결실은 가지가 세울수록 안 좋고 누워질수록 결실이 좋다라는 게 바로 리코메 법칙입니다. 가지 눕힘 각도에 따른 착과량 비교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별로 눕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때 착과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초의 성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듯이 가지가 가장 많이 누워있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결실이 굉장히 많고, 신초는 그다지 길지 않게 이렇게 짧은 열매 가지로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조금 더 서 있던 이 가지는 왼쪽의 그림에 비해서 신초가 조금 더 길고 착과량은 왼쪽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가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 있던 가지 같은 경우는 신초의 성장은 좋은 반면에 착과량은 극히 적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이거보다 더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은 착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신초 성장은 굉장히 좋겠죠. 더 이런 식으로다. 가지는 누우면 누울수록 신초의 성장, 가지 세력은 누울수록 약하고 착과는 누울수록 많고, 즉 세력이 약할수록 착과량은 많고 세력이 강할수록 착과량은 적다라는 게 바로 리코메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지의 세력 조정을 전지로만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나무가 크면은 물론 당연히 전지로다가 세력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가 많아진 다음에 일일이 그걸 다 유인을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요. 하지만 유목기 때는 전지보다는 오히려 유인을 통한 세력 조정을 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야지 나무의 모양이 잡히고, 그래서 나무가 기본적인 골격 만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유인을 통해서 해주고, 나무가 커진 다음에는 가능한 한 전지 쪽으로다가 세력 조절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인이 특히 유목기 나무에선 골격을 이루는 어린 나무일 때는 굉장히 유인이 중요하다. 오히려 세력은 강전종보다는 눕힘 각도에 더욱 크게 좌우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는 가지 간의 세력에 서열을 좀 줘야 됩니다. 기둥이 될 가지들은 세력이 강하고 열매를 달 가지들은 세력을 약하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주간이라는 건 여기서 보이는 이 나무 기둥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주간입니다. 주간은 여기 부분이고, 주간이 당연히 기둥이니까 세력이 가장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가지를 바로 주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개의 중심가지 그러면 3번 주지, 중심가지가 4개다 그러면 4번 주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중심이 되는 가지를 주지라 그러고요. 력 크기는 주간, 기둥이 당연히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가지인 주지 세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엔 주지에서 옆으로 다 나오는 이런 부주지들이 그 다음으로 강하고, 부주지에서 다시 또 옆으로 다 나오는 이런 측지들, 열매를 달 가지들이 세력이 가장 약하게끔, 이런 식으로 가지 간의 세력의 서열을 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지 굵기는 항상 주간의 40% 이하, 3분의 1 정도 이하,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주지도 주지의 3분의 1 이하보다 세력이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세력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별로 적절한 눕힘 각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실까요? 단감의 경우는 주지의 눕힘 적정 각도는 35도입니다. 여기서 35도는
여기 이 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 각도, 요 각도가 35도입니다. 요 각도가 단감나무는 35도. 여기서 너무 누우면 도장지 발생이 많고 직립에 가까우면 가지 끝에만 착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요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대추의 적정 눕힘 각도는 주지는 35도에서 45도 정도로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간형으로 다 키우다가 나중에는 개심형으로 변경을 시키는 변칙 주간형을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핵과류의 적정 눕힘 각도는 보통 45도에서 한 60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농장주분들마다 누워지는 각도의 선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부님한테 듣기로는 제일 좋은 각도는 60도다. 여기서 60도라는 건 밑에 각도 60도입니다. 60도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각도면 보통 조금 좀 많이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45도는 이것보다 좀 더 누운 각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45도를 좋아하시는데요. 제 사부님이 선호했던 각도는 60도입니다. 이게 왜 60도냐면 한 45도 정도로 다 놓으면 나중에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굵어지면 이 가지가 열매 무게로 인해서 늘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주지력이 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착과가 돼서 과일이 비대된 다음에 가지가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적절한 각도는 60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실 뭐 한 60도는 너무 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보다는 약간 좀 눕혀봤어요. 45도로다도 눕혀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45도는 나중에 가지 밑에다가 기둥을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우산식 지지대를 통해서 이게 가지가 더 이상 늘어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이런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단감나무의 가지 눕힘 각도를 달리했을 때 신초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또 착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지들은 보지 마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가지 쪽에서만 집중을 한번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무를 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는 이 정도의 각도로다가 감나무들은 보통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신초는 이런 식으로 다 발생을 하게 되죠. 감나무를 유인하지 않고 감나무가 나온 그대로다가 키울 경우에 보통 감나무의 가지 각도는 이 정도 각도로다 보통 성장을 할 겁니다. 그때 신초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다 보통 발생을 하죠.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감나무 키우면 항상 중간에서는 이상하게 가지가 잘 나오질 않고 가지 끝에서만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감나무 키가 너무 높아진다. 그리고 나중에 감이 달리는 것도 보면 중간에서는 안 달리고 끝에서만 이렇게 감이 달리게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면적은 뭐예요? 가운데 면적은 전부 다 쓸데없는 무효 용적이 되는 거죠. 감이 안 달리는. 대부분 여러분들 나무나 뭐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감나무 수영 대부분이 이렇지 않던가요? 그냥 유인을 하나도 안 했을 때 감나무는 이렇게 대부분이 직립에 가깝게 위로 다 바짝 서서 많이 자라요. 이때 감 달리는 거 보면 이렇게 가지 끝에만 감이 달려가지고 이때는 뭐 사다리를 놓고 따도 여 위에 있는 것들을 도저히 딸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계속 가지가 가지고 맨 감 달리는 거 보면 가지 끝에만 이렇게 위쪽에만 그냥 잔뜩 달리고 가운데는 다 비게끔 이렇게 달리게 돼요. 딸 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딴다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도 안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에 올라가서도 장대를 가지고 따야 되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긴 대나무 장대에다가 가지 끝에 뭐 갈라 놓는다든가 뭐 철사로다 묶어가지고 감을 따고 그러다 보면 자꾸 감 떨어뜨리고 그래서 깨지고 그거 싫으니까 밑에서 뭐 담요 펼쳐가지고 담요로 다 받고 이러잖아요. 감나무를 가지를 유인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다 발생을 하고 옛날처럼 계속 장대로 다 따는 그 추역 하나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에요. 가운데 텅 빈 무효용적만 잔뜩 만들 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감나무 각도를 도대체 얼만큼 유인을 해야지 골고루 전체적으로 잘 나올까? 그래서 감나무 각도를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왼쪽 부분만 봐주세요.
감나무 이 각도로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가지를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눕혀봤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눕히는 유인을 했더니 이때 신초의 발생이 어떤가 볼까요? 이때는 더 황당하게 나옵니다. 도장지만 잔뜩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보여드린 2번 다주지 수형, UFO 수형에서도 보면 이쪽까지 없다 그러면 요거 그냥 UFO 수형이죠. 요 모양으로만 딱 있다 그러면 Y자 수형 만들 때도 요거 응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신초를 옆으로 다 양쪽으로 다 두 개 눕히고 여기서 나오는 도장지를 받아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다 눕혀가지고 하는 Y자 수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VUFO 수형이라고 그랬고 2번 다주지 수형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감이 골고루 더 달리는 게 아니고 맨 도장지만 위를 향해서 쫙쫙쫙쫙 나오는 이런 수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눕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감나무 가지 전체에 적절하게 가지가 길게 자라지도 않고 골고루 다 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더 눕혀야 되느냐. 자, 여기서 그림을 잘 봐주시면요. 왼쪽 그림. 이 정도로다가 눕히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게 몇 도냐? 수직 각도로다 봤을 땐 55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평 각도로다 말할 때 35도로 눕혔다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평각도를 말한다 그랬죠? 예, 이때 이 35도다. 이렇게 눕혔을 때 신초는 이런 식으로다.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지도 않게끔 적절히 전면에 골고루 이렇게 신초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도 감이 효율적으로 다 잘 달리는 무효 용적이 없는 이런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귀찮더라도 주지 몇 개만 좀 유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각도로 다 이렇게 35도 정도로 다 눕히기만 하면 골고루다가 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달리는 이런 수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손실도 적게 되겠죠. 물론 유인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기는 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저 꼭대기에 있는 감을 따는 그 수학의 번거로움, 수학에서의 손실, 이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지 몇 개 눕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무효용적 없이 골고루 달리게 하는 게 수확량도 더 많고 작업의 효율성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5도로 눕혔다 그러는데 이게 35도인지 몇 도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각도를 재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예,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예, 스마트폰에 보면 플레이 스토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플레이 스토어에서 각도기라고 검색어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경우 쓰고 있는 게 여기 요겁니다. 예, 요거 자세히 볼게요. 프로트랙터 요거 보이시죠? 요거 프로트랙터 하는 각도기 앱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아무거나 좀 골라서 다운 받아가지고 깔으셔도 되고 저는 요 프로트랙터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이거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요거 무료고요. 광고가 여기 옆면에 살짝 나오는데 뭐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예, 공짜 앱이니까 이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 가지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가지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프로트랙터를 실행을 한 다음에 각도기 앱을 실행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 누워진 각도대로 그대로 갖다가 대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각도가 딱 뜹니다. 예, 여기서 26도는 아마 이건 수직 각도겠죠. 여기서 이 각도, 예, 수직 각도, 이 각도를 얘기한 건데 요거는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 이 각도 값이 나오지 않고 이 각도 값, 나머지 값 수평각 몇 도인가요? 84도. 이 각도가 나오게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서 봤던 단감나무 적정 유인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35도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누워있는 이 부분에다 스마트폰을 갖다가 대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35.3도 해가지고 이 눕힘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35도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밑에 요 각도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기울기 각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Y자 수형을 만들 때나 이렇게 가지 눕힘 각도를 측정을 할 때 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다면 편하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이용하시면 쉽게 각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는 영양생장과
생식 생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영양생장과 생식 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CN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 살 때 대부분 너무나 묘목에 대해서 모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묘목 구입 시 주의사항 및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과수재배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과수재배 기초 강의를 모두 마감을 하는 거로다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